안녕하세요. 위대한 이칩입니다. 오늘은 구매 대행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통관 과정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고객한테 가야 할 물건이 세관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어서 배송이 안 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통관 과정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확인해보고 막힌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죠? 통관 과정을 보기 위해선 관세청 사이트인 유니패스에서 운송장 번호로 조회를 해야 합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화물 진행 정보에서 MBL, HBL 여기를 체크하시고 밑에 해당 운송장 번호를 넣은 다음 조회를 눌러줍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통관 진행 상태가 뜹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목록 통관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물건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목록 통관으로 들어갑니다.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작성한 서류만으로 통관이 되기 때문에 간이 통관이나 일반 통관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세관마다 통관 속도도 차이가 나는데요. 인천 해운 쪽 세관으로 오는 건 통관이 좀 느려요. 보통 배대지 통해서 보내는 물건들이 여기로 옵니다. 근데 알리에서 보내는 제품들은 평택 세관으로 오는데 여기는 상당히 빠릅니다. 요즘엔 일단 반입이 되면 보통 당일날 반출까지 되더라고요. 그럼 통관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맨 처음 입항 적하 목록 제출, 심사라고 뜨는데요. 이건 물건이 항구로 반입이 되기 전에 서류만 먼저 목록 심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통관 목록 접수가 있죠. 그리고 하선 신고 수리는 물건을 배에서 내린다라는 거고, 입항 보고가 수리되면 반입 신고가 들어가요. 물건이 세관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저는 얼마 전에 이 과정에서 멘붕이 된 적이 있었어요. 고객 문의가 와서 통관 과정을 살펴보는데 입항 적하 목록 정정까지 있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하루면 진행되는 건데 3, 4일이 지나도 반입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송업체인 ACTN 코아 물류로 연락을 했습니다. 보통 통관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화면상에 보이는 담당 업체에 연락을 해보셔야 해요. 연락을 했더니 물량이 많아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아직 못 빼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량 주문이었고 고객이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언제 반입이 되는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 평택세관 지정장치장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당 컨테이너를 어제 다 내렸고 확인을 했지만 이 물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이런 경우 중국 판매자가 물건을 안 보낸 걸 수도 있고 중국에서 국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분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ACTN 코아물류에 연락해봤지만 물건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줄 수도 없고 일단 기다려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다음날 물건을 찾긴 찾았는지 반입 신고가 됐고 즉시 반출 신고와 통관 목록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다른 컨테이너 속에 있던 걸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드문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 일주일에서 열흘간 반입 신고가 안 되면 미착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물건이 도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찾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미착 신고가 된 상태를 증빙 자료로 해서 중국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어쨌거나 오는 중에 분실이 된 거니까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아무튼 일주일 이상 반입이 안 된다 할 땐 이런 식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입 이후에 반입 기간 연장이라고 뜰 때가 있는데요.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물량이 많아 심사가 지연돼서 하선 장소에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기 반입 신고 이후부터인데요. 통관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이렇게 통관 목록 보류가 떠요. 어떤 이유로 해서 통관이 일단 정지가 된 거예요. 통관이 보류된 이유 중에 가장 흔한 건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틀렸을 때인데요. 이럴 땐 고객한테 문자 메시지가 갑니다. 거기서 통관 고유 부호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여기 특송업체에 연락하셔서 수정하시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수입 사용소비 심사 진행 그리고 결제 통보가 뜬 경우인데요. 이건 관부가세가 발생해서 납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관부가세가 있으면 여기 특송업체가 고객한테 관부가세 금액과 입금 계좌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고객한테 연락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이 안 내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땐 판매자가 해당 계좌로 대신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고객과 잘 협의해야 되겠죠.
통관 보류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물건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수입이 안 되는 물건을 들여온다든지 간이 통관이나 일반 통관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 통관으로 신고했다든지 하는 경우죠. 관세청이 안내하는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라는 자료를 보시면 목록 통관에서 배제되는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산수산물 등 검역 대상 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 화장품, 총포, 도검, 화약, 마약류 등등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화단 울타리를 타오바오에서 소싱을 해서 올렸는데 대량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가공이 안 된 나무일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때 처음 안 건데 가공되지 않은 소나무는 국내 수입이 안 된대요. 근데 중국은 소나무를 굉장히 흔하게 쓰더라고요. 판매하는 울타리는 다 알아봤는데 전부 다 소나무였어요. 그래서 수입을 포기했는데 다른 나무도 가공이 안 된 상태라면 식물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고 검역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입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검역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되면 폐기되고 폐기 비용도 물어야 합니다. 근데 가공이 된 목재 가구나 물품은 상관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이라고 해서 유명 브랜드 제품 이런 게 세관에서 가품인 게 확인되면 통관이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날이 긴 검이나 총포류도 통관에서 걸릴 수 있는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또 통관이 보류되는 이유가 목록 통관으로 들어왔는데 간이 통관이나 일반 통관으로 바뀌는 경우거든요. 판매가가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다든지 자가 사용 기준을 넘어선 경우 같은 건데요. 이럴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통관 시일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정책이 바뀌어서 전자제품도 목록 통관이 아닌 간이 통관으로 바뀌었죠. 저는 대량 물건을 여러 건으로 쪼개서 보냈다가 세관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왜 여러 사람 명의로 한 주소로 보내는지 이유를 대라면서 반입 사유서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거였지만 일단 통관이 돼야 하니까 내용을 세세하게 작성하고 증빙 서류도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통관이 됐어요. 찾아보니까 같은 물건을 한 사람 명의로 여러 번 가져올 경우 이런 연락이 올 수가 있다고 해요. 날짜를 간격을 두고 한다고 해도 이력이 남으니까요. 반입 사유서에는 이게 자가 사용이 맞다 하는 내용과 근거를 잘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세관장의 판단으로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서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다 통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갈수록 통관 심사가 좀 까다로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통관 절차를 잘 알아놓으셔서 시행착오를 줄이시길 바랄게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